강원도와 양양군이 밝힌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 목적은 지역 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인근 상인들 역시 손님이 늘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합니다. 여기가 일단 케이블카가 되면 이 지역 상권 바로 현장에 여기 사람 알 테고 한번 본드가 타고 내려온 다음은 뭐 양양도 갈 수 있는 거고 속초도 갈 수 있는 거고 고성도 갈 수 있는 거고 강릉도 갈 수 있는 거고 손님이 회사만 해가지고 지역주니까 다 산다 그런 주장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바람과는 달리 정작 지역의 소비는 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양양군이 세운 사업 개요에 따르면 케이블카를 타고 산 위쪽 정류장인 끝천까지 오르는데 단 15분이 걸립니다. 1시간 남짓이면 해발 1,500m의 설악산을 조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나절이면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당일치기 여행객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작년 환경단체에서 시행한 케이블카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여행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관광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식사를 다 준비해서 오신다 그래요. 도시락을 싸갖고 와갖고 중간에서 또 드시고 그리고 산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셨다가 바로 우리는 급하게 내려가야 돼 이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거든요. 케이블카가 40년 이상 운영된 설악산 건금성 지역의 상인 역시 케이블카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위에서는 머물러요. 어쨌든 그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머물러서 뭐 물을 한 잔 사 먹든지 밥을 한 그릇 사 먹든지 하지만 이 중간 기착지는 어쨌든 차만 소통할 뿐이지 소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색 케이블카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은 없어요. 경제적 효과는 모호하지만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 파괴는 예정된 수순입니다. 케이블카가 이미 설치된 건금성 봉화대에 올랐습니다. 꽤 많은 나무가 자랐던 이곳엔 현재 바위만이 남아 있습니다. 두 개의 사진이 예전 건금성 나무가 있던 사진하고 지금 현재의 사진인데 그 현장에서도 보시면 막 쓰러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나무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밟게 되면 이게 침식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흙이 쓸려 내려가게 되고 당연히 나무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세월이 지나면 그 나무는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죠. 더 큰 문제는 케이블카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급한 경사지가 많은 설악산은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 가운데 산사태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오색에선 지난해 8월 등산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낙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도 산사태 위험을 경고합니다. 산사태 위험도 분석 결과 하부 정류장과 4번 지주가 높은 위험도를 보였고 2번, 3번, 그리고 5번 지주 설치 지역 역시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바람은 또 다른 위험 요소입니다. 여기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거든요. 더군다나 속초에 있는 그 건금성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도 1년에 300일을 운행을 못해요. 그러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바람이 센 오색에서 1년에 300일 동안을 운행을 한다는 것, 그것이 일단 문제죠. 그리고 하지만 오색에 강한 바람이 미칠 영향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케이블카의 안정성을 검토하려면 해당 케이블카 노선에 대한 실측 풍향 풍속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오색은 설악동, 그 다음에 중청 산장에 있는 거, 그리고 속초에 있는 기상대 자료,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풍향 풍속을 뽑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강한 바람이 불면 케이블카가 탈선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엔 통영 한려해상에서 강풍으로 케이블카 운행이 멈춰 승객 170여 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경 파괴에 경제적 효과도 모호하고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지만 강원도와 양양군 등은 케이블카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